안녕하세요. 한영통번 역사 토끼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통역을 준비하는지 보여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행사 당일 통역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 찍으면 가장 생생하겠지만 현장에는 파트너쌤도 계시고 또 내용도 기밀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재택에서 제가 어떻게 통역하는지 밀착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행사 당일 재택에서 어떻게 통역하는지 다 함께 보러 갈까요? 드디어 통역날이 밝았습니다. 재택 통역이라서 바지는 잠옷인데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미국과 한국에서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시차 때문에 아침 8시부터 행사가 시작했는데요. 적어도 행사 30분에서 1시간 전부터는 몸풀기와 입풀기가 되어야 됩니다. 행사장으로 가는 길에 몸은 자연스럽게 풀리기 마련인데 저는 재택 통역이기 때문에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을 풀었어요. 제 방이 나와서 좀 부끄럽네요. 사람마다 몸 푸는 법은 다르겠지만 저는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잠도 잘 안 깨고 입도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몸을 움직이는 편입니다. 방을 왔다 갔다 빠르게 걸으면서 한국어 팟캐스트를 쉐도잉합니다. 영한 통역이니까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서 한국어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쉐도잉했어요. 통대 교수님들도 쉐도잉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셨는데요. 사실 쉐도잉보다 패러프레이징이 통역에는 더 도움이 됩니다. 패러프레이징에 대해서도 궁금하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행사 20분쯤 전부터 책상에 앉아서 준비를 합니다. 물과 컴퓨터, 헤드폰, 일정표, 노트, 글로서리 등 준비물을 제자리에 놓고 앉아서 목과 입을 풉니다. 커피가 없으면 통역 못한다는 동기들도 있었는데요. 저는 아메리카노를 마시면 너무 화장실이 빨리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통역 때는 꼭 물을 마십니다. 통대에서 MC 수업을 받으면서 목 스트레칭하는 방법과 입 푸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입술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매일 하면서 더 오래 입술을 풀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호흡이 길어지면 긴 문장도 끊지 않고 통역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목 스트레칭과 어깨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이기 때문에 목 스트레칭이 정말 중요해요. 목소리가 좋으면 통역도 듣기 좋겠죠? 이렇게 입을 풀고 나서는 일정표와 글로서리를 보면서 행사 순서와 내용을 되새깁니다. 행사 전에 빠르게 내용을 훑고 나면 준비는 정말 끝입니다. 줌으로 행사가 시작됩니다. 줌으로 재택에서 동시 통역하는 방법은 저번 영상에 올려놓았으니 궁금한 부분은 참고해주세요. 저는 오늘 영한 통역을 주로 하기 때문에 한국어 버튼을 클릭해서 통역합니다. 아무래도 큰 회의실에 사람들이 잔뜩 있었을 때보다는 이렇게 재택에서 줌으로 통역할 때 긴장이 덜하기는 한 것 같아요. 동시 통역에서는 말이 끊기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통역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통대 때는 교수님이 3초만 통역사가 말을 안 해도 사람들이 다 통역사를 쳐다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아찔한 순간입니다. 연사의 말이 너무 빠르면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통역하는 것이 어렵고 연사의 말이 너무 느리면 통역도 처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연사의 말이 너무 느려서 애먹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통역도 역시나 여러 연사들이 다양한 악센트로 말을 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동시 통역 때는 순차 통역만큼 노트를 많이 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주어가 길어지거나 고유명사나 숫자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꼭 노트를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입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물 마실 때, 기침이 나올 때 이럴 때는 꼭 음소거 버튼을 눌러줘야 됩니다. 강 같은 쉬는 시간이 왔습니다. 화장실에 갔다 와서 간식거리를 꺼냅니다. 통역 때 너무 당이 딸리고 힘들면 먹어도 소리 나지 않는 초콜릿 같은 걸 몰래 먹기도 하는데 쉬는 시간에는 소리 나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저작 운동을 하면 뇌가 깬다는 소리를 들어서 딱딱한 과자나 젤리 같은 걸 많이 먹는 편이에요. 오늘의 1차 간식은 밭두렁입니다. 동생 최애의 과자인데 고소하고 맛있네요. 먹고 나니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다시 힘을 내서 열심히 해봅니다. 통역할 때 특히 긴장되는 부분이 몇 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비유가 나올 때예요.
비유는 중간에 내용을 조금만 놓쳐도 이야기 전체가 이해 안 갈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번 통역에서는 미식 축구에 관련된 비유가 나왔는데요. 미국에서는 야구나 미식 축구와 같은 스포츠 관련 비유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저는 스포츠 알못이어서 다음에는 꼭 공부를 해보리라 다짐을 하고 연사의 말에 바짝 붙어서 통역했습니다. 그리고 통역을 하다가 갑자기 영상이 나왔었는데요. 이 영상은 통역을 안 해도 돼서 기쁜 마음으로 새콤장을 꺼내서 먹어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영상이 짧아서요. 아쉬운 마음으로 다시 통역에 들어갑니다. 영상 통역을 요청받지 않더라도 영상을 꼭 봐야 되는데요. 영상이 끝나면 연사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요. 벌써 통역 시간이 2시간 반을 넘어갑니다. 연사도 슬슬 행사 마무리를 하는데요. 근데 다음 행사가 또 있다고 예고를 하네요. 일단은 오늘 행사가 끝난 것에 감사하며 행사 마무리 멘트를 통역합니다. 침대 옆에서 통역하는 것의 최대 장점은 통역이 끝나자마자 침대에 뛰어들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은 통역 당일 어떻게 통역하는지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오늘은 제 얼굴이 안 나와도 되는 통역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덜 긴장하고 통역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가도 당일에 예시나 비유, 영상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통역은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디도 꾸준히 해야 되고요. 그럼 다들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